그냥 단순히 영어를 ABCD로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로 디스커션도 좀 하고 진짜 살아있는 언어로 배우고 싶은 친구들 신청 많이 해주세요. 한국에서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 캐나다 선생님하고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블랙 라군 시리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리즈고 우리 한국 아이들, 영어 아직 잘 못하는 아이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리즈예요. 캐나다 선진 교육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아멜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북클럽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아니고 저 한 5일 만에 캐나다 클래스는 거의 80%가 다 찼고요. 지금 조금 더 날짜가 지났으니까 지금 딱 2자리 남아있거든요. 7월 첫 주에 있는 초콜릿 터치반이 한 자리 남았어요. 책 읽기 싫어하는 3학년 친구들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자리 남아있는 거는 8월 첫 번째 수업이에요. 8월 1, 2, 3, 4, 5 찰리 앤 더 초콜릿 팩토리, 로알드 다hl 작가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 2시부터 4시까지 수업 한 자리 남았는데요. 캐나다에 온 지 한 1년, 2년 정도 된 4학년 친구나 5학년 친구, 6학년 친구까지 괜찮아요. 이제 한 자리 남았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신청을 해주면 즐겁게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여름에 한국 수업은 총 3번, 8월 첫째 주 수업은 원더라는 책으로 수업을 하고요. 지금 한 친구 등록 마쳤고 나머지 2자리가 남았는데요. 이 자리는 영어 유치원을 다녀봤거나 아니면 이제 영어 수업을 해서 어느 정도 내가 문장 정도는 만들 수 있다, 영어로 문장을 말할 수는 있다 하는 친구들 신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이 신청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8월 둘째 주 수업, 8월 둘째 주 수업은요, 블랙 라군 시리즈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총 5권을 읽을 거거든요. 이제 3권은 그림이 많은 그림책이고요. 2권은 글이 조금 그래도 있는 그림하고 글이 곁들여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도 책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영어 그림책을 접해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신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학년, 3학년, 4학년인데 영어는 읽을 줄 아는데 책 읽기는 좀 싫어한다 싶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신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블랙 라군 시리즈는요,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책이라서 제가 이 비디오 영상 안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8월 셋째 주 수업은요, 마지막 수업인데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책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또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챕터북이라 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 여러분들, 4, 5, 6학년 여러분들 중에 신청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2자리가 찼기 때문에 한 자리 남아있어요. 그래서 영어 원서로 글을 읽어본 친구들이나 이제 영어 문장을 내가 스피킹을 할 때 영어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친구들이 신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 캐나다 선생님하고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블랙 라군 시리즈 설명 끝내고 나서 캐나다 선진 교육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블랙 라군 시리즈 그림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요, Cafeteria Lady from Black Lagoon 이라는 그림책이고요. 제가 총 5권의 책을 읽을 건데 3권은 그림책, 2권은 조금 더 글이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카페테리아 레이디 책은요, 그림이 더 많은 책입니다. 한국 친구들한테는 카페테리아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급식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급식은 우리 점심마다 매일매일 내가 음식을 가져다 먹는 곳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친구들 급식소 가가지고 항상 돈을 주고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먹나요?
아니죠. 급식소는 내가 음식을 매일매일 그냥 받아오는 곳이에요. 카페테리아는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도시락을 싸왔으면 오늘은 카페테리아에 가서 음식을 사 먹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도시락을 안 싸오고 대신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사 먹으라고 돈을 줬어요. 이랬을 때 카페테리아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다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너무 좋은 곳이죠? 그랬을 때 우리 카페테리아에서는 무슨 음식들을 팔까요? slice of pizza 있을 수 있고요. 또 샌드위치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프렌치 프라이즈 있을 수 있고 햄버거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많은 음식들을 팔고 있어요. 카페테리아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오늘 Cafeteria Lady from Black Lagoon 책을 읽을 거라서 여러분 Black Lagoon Black 까만색 하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시꺼멓고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뭔가 mysterious 알 수 없는 게 있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라군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늪지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꺼먼 늪지대에서 온 카페테리아 영양사, 조리사, 요리사 이런 뜻이에요. Is the cafeteria lady going to cook the food for us? 우리를 위해서 요리를 해줄까요? We're gonna find out. 근데 우린 처음에 뭘 볼 거냐면요. We're going to look at the title page, the cover page of the book, guys. Let's see. 어머나, 이 타이틀 페이지에서는 여러분 무엇이 보여요?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I see a ladybug, I see a green thumb, I see green fingers holding food, but I don't think that's food 하면서 이제 대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림책 겉표지를 보면서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도 알려주고 우리 Cafeteria Lady from Black Lagoon 했을 때 그런 아예 책을 읽지 않았어도 어떤 이미지가 느껴지는지 아니면 이 표지에 있는 그림들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상상해보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고력도 키우고 상상력도 키우고 또 이 플롯, 줄거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미리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게 돼요. 특히 이게 외국에서 쓰인 글이다 보니까 한국 친구들은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테리아가 뭔지 모를 경우도 있을 거고 블랙 라군 했을 때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를 경우도 있을 거고 이게 딱히 표지에서뿐만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도 이제 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문화에 대해서도 디스커션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레시피북이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두 가지 요리가 굉장히 다 특이하죠? 첫 번째 요리, Library Paste Pasta. 두 번째 요리, 스팅키 스니커 숲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요리일까? 우리 어떤 ingredients가 들어갈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디스커션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그 카페테리아 레이디가 되거나 아니면 나는 카페테리아 레이디는 너무 무서워서 싫어요 이러면은 또 자기가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의력을 써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어떤 레시피를 같이 만들어 보게 돼요. 몇 페이지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그림이 이만큼 있고 이제 두 줄 있고 약간 이래요, 책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두 줄, 네 줄 읽고 그냥 후루룩 짭짭 읽고서 끝내는 거 아니고요. 이제 아이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표지에서도 인포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얻어가고 그림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ladybugs, zombies, green thumbs 하면서 스피킹 연습도 되고요. 특히 이 블랙 라군은 제가 2, 3학년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특히 한국 어린이들은 이제 영어로 말한다는 거에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어만 먼저 많이 뱉어놔도 제가 스피킹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은 그렇게 무당발레, 좀비 하면서
단어만 많이 뱉어도 괜찮고요. 이제 점점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면서는 센텐스를 써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책에 쓰인 보캐뷸러리보다 많은 수의 단어를 얻어가게 될 거예요. 이 페이지로 한번 예시 조금만 들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누가 있어요? Who do you see on the page? Pirates! 그래서 해적들이 있어요. 해적들이 뭐 하고 있어요? What are they doing? 그러면 Oh, they are eating chicken wings. They are eating sausages. 이렇게 간단하게 They are eating something 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더 들어가게 도와주고요. 다음에는 점점 더 They are eating. 그냥 먹는 게 아니네. 우걱, 우걱, 우걱. 먹는 거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까? They're wolfing down. They are devouring.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를 써서 똑같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데 좀 더 표현력이 풍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거예요. 이런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요. 방금 제가 말했듯이 레이디버그, 좀비, fish 이런 단어들에서 The pirates are eating chicken wings 하는 문장, 그 다음에 같은 문장이지만 조금 더 표현력이 풍부한 문장 The pirates are devouring the chicken wings. 이런 식으로 지금 패턴 보이시죠? 단어, 문장, 동의어를 써서 좀 더 표현이 풍부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고요. 무엇보다도요,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해요. 진짜 저는 이 책을 성인부터 성인도 진짜 이 책으로 공부해봤고요. Grade 4, 4, 5학년들 여기서 영어 잘하는, 플루엔트하게 하는 그런 4, 5학년들이랑도 공부를 해봤고요. 근데 2, 3학년들은 이제 조금 더 부담이 확실히 덜하겠죠. 왜냐면은 제가 너 이거 글 읽어봐 하는 게 아니고 그림 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하니까 훨씬 쉽게 받아들이면서 좀 특히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처음에 그냥 막 영어를 써보라고 이제 강요를 안 하고 단어만 뱉어봐 하니까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그림책 말고요. 이제 좀 글자 수가 많은 책은 이런 느낌인데요.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글자 크기가, 폰트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덜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 보시면 그림도 굉장히 재밌는 그림 계속해서 나오죠. 이제 이런 그림들 보면서 아까랑 똑같이 디스커션이 들어가고 특히 이렇게 글이 조금 더 있는 책들은요. 뭐를 얻어오기 쉽냐면 내가 외국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phrase들 그걸 얻어오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장을 보시면 I still don't have a clue 했을 때 나 이거 정말 단서가 1도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 무엇이 있을까? 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했을 때 I have no idea. I do not know at all.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몰라요 라는 간단한 말을 I don't know 라는 말 말고도 어떤 식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3-4가지 표현을 얻어가기에 정말 충분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너한테 뭘 물어봤어. 근데 너가 선생님 진짜 1도 모르겠어요 할 때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복습이나 리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진짜 무엇보다도 이 블랙 라군 시리즈는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해서 저도 정말 항상 즐겁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친구가 영어는 조금 이제 읽을 줄은 아는데 너무 부담스러워한다. 그런 친구들이 신청해주면 정말 좋을 수업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 블랙 라군 시리즈가 너무 좋아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학년에 상관없이 블랙 라군 시리즈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또 문의 주시는 분들이 다른 책들을 좋아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일단 클래스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도 저희 8월 둘째 주 수업에 블랙 라군 수업 2자리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린 페이지들이나 이거 보시고 이제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다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6월 15일까지 프로모션 하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영어를 ABCD로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로 디스커션도 좀 하고 진짜 살아있는 언어로 배우고 싶은 친구들 신청 많이 해주세요. 특히 저한테 배우면 좋은 점은요. 저는 지금 캐나다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하는 선진 교육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진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영상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멜리아입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이제 유학을 선택을 하시면서 아니면 이민을 결정을 하시면서 캐나다를 많이 선택을 해 주시는데요. 이제 젊은 부모님들은 약간 이유가 조금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 같이 이제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캐나다 교육하면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선진국 교육, 선진 교육. 근데 여러분, 선진 교육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제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으면 영어가 굉장히 플루엔트하게 될 테고 그 영어를 가지고 이제 만국 공용어라는 이 영어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세계 무대에 설 발판을 만들어준다라는 의미가 또 클 것 같아요. 하지만 단순히 영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민을 오고 유학을 오기에는 이제는 한국에서도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선생님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걸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하고 제가 교육하고 있는 선진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몇 마디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캐나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주고요. 또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퍼블릭 학교에서 일한 지도 7년 차 넘어가거든요. 8년 차에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많은 학교들을 가봤어요. 진짜 캘거리 안에서는 이 캘거리가 쿼드런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안 가본 학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자주 가고 덜 가고 한 학교는 있지만 그랬는데 정말 제가 어느 학교에 가나 이게 똑같아요. 이 패턴이 똑같은 게 어떤 학급에 가든 아이들이 20명에서 30명, 많게는 30명까지 보통 에버리지로는 25에서 26명 정도가 한 학급에 있어요. 이제 킨더가튼부터 12학년까지 다 똑같은데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근데 이 학급에 가면 어린아이들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이 25명의 학급에서 한두 명은 그렇게 말썽을 부려요. 그렇게 말썽을 부릴 수가 없어요. 정말 뭐 유치원생에서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요, 그냥 발 뻗고 울기도 하고, 이게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진짜 의자에서 빠싱기면서 자기는 이거 안 한다고 그러는 친구들도 많아요, 사실은. 이제 보통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내 아이가 학교에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썽을 부린다,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다, 선생님이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25명을 한꺼번에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한 명이 진짜 단 한 명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프로블럼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경우에 우리 아이가 미움을 받지는 않을까? 아니면 좀 문제아로 낙인이 찍히지는 않을까 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실 거예요. 이제 한국인 부모님 마인드셋으로는 조금 더 그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그게 어프로치가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다른 업로드했던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이 그런 학생을 다룰 때 그 학생의 초이스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말을 해요. 너는 지금 일을 하기가 싫구나, 공부를 하기가 싫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액티비티들을 해야 되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일단 상황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너는 지금 공부할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선생님이 너한테 2가지 옵션을 줄게. 그럼 너는 한 10초간 여기서 레디하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데로 와서 조인을 했으면 좋겠어. 너가 바로 조인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너가 정말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오면 다른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배우는 찬스를 너가 뺏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캄다운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와보자 하고 이제 말씀을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선생님이 어떤 말썽 부리는 아이를 만났을 때 제일 기본적으로 하시는 조치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더 왜냐면 아이가 말썽을 부린다는 거는 아이가 뭔가 불만이 있다는 거잖아요. 선생님한테 불만이 있건, 이 교실에 불만이 있건, 아니면 집에서 엄마한테 불만이 있어서 여기 와서 풀건. 근데 이 아이한테도 이제 인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지금 우리 25명이 있는 데서 그 아이들한테 다 피해가 갈 수 있어 하는 사실을 아이한테 가르쳐주고, 지금은 너가 너무 화가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니까 자기 감정을 인지를 잘 못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인지를 시켜준 다음에 너가 선택을 해. 여기서 너를 좀 가라앉혀서 다시 우리한테 오던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말을 하던지. 저도 사실은 이거를 처음 배우고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런 거를 배우고 실습을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거 뭐 그냥 너 잠깐 있다가 와 이 말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확실히 아이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리더라도 사람이니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인식을 하고 그 행동이 남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면 그렇게 하려고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러 갔는데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제 뭔가라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공부를 하는 거라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앉아가지고 화만 내면서 지금 굉장히 슬퍼만 할 건지, 아니면 내 초이스로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러닝 액티비티를 하면서 이 시간을 좀 더 즐길 건지를 자기가 초이스를 해서 하면 아이가 내는 결과도 달라지고요. 아이의 태도도 정말 많이 달라져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캐나다 교실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많은 학교에 가서 많은 선생님들하고 일을 하지만 진짜 제일 중요하게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 게, 아무리 이 아이가 월요일에 말썽을 부리고 화요일에 말썽을 부리고 수요일에 말썽을 부려도 너는 어제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오늘도 이런 아이일 거야 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지를 않아요. 이게 사실 선생님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휴직을 하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좀 그만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학급마다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아무리 내가 초이스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또 그런 행동을 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캐나다 시스템상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일단 아이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올바른 초이스를 하는 건지, 나의 선택에 대해서 결과와 그 입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인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으로 일을 하면서부터 더 그렇게 느끼는데,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좋았던 기억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한 두 분 정도 계세요. 제가 지금까지 연락하고 정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내가 왜 이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캐나다에서 이런 교육을 할 때 퍼블릭 클래스, 그러니까 공립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이 혹시 막 선생님 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랬을 때 야 그냥 해 안 하고 이거는 왜 이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고 이거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해주면 사실 딱 거기서 끝나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90% 80%의 아이들이 나한테 시비를 걸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래서 이렇게 해야 돼 하자 하면은 8, 90%들이 이제 하고, 이제 나머지 아이들은 좀 고집이 센 아이들은 자긴 그래도 하기 싫다고 그렇게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줘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가 올바른 초이스를 할 수 있도록, 학생이 올바른 초이스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방금 제가 말했던 기본적인 조치 말고도 이제 더 이렇게 넘어가면 이 8, 90%의 학생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반해서 이제 나머지 학생들은 조금 더 고집을 부린다면, 너가 한 10분 동안 이제
교실에서 나가가지고 산책을 하고 와. 학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와. 그동안 조금 가라앉혀 보자 기분을. 이럴 때도 있고요. 너무너무너무 힘들게 말을 안 들으면은 이제 교장실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좀 경우는 다양한데요. 그래도 이제 이 베이스 자체는 학생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말을 계속 선생님이 해줘요. 두 번째는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7학년 교실에 갔었던 것 같아요. 7학년 교실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I will is more important than I can 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요. 찍어올 거 안 찍어왔네. 아무튼 제가 그 말을 딱 읽는데 제가 선생이 되기 전이나 막 선생이 되고 났었으면 되게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하고자 함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한국말로 이 말을 딱 들었어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7년간 학교에서도 아이들 가르치고 제가 튜터링 하면서도 저희 아이들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달라요. 이게 아이들이 정말 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조금 더 남들보다 노력을 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나는 이것만 할 줄 아니까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정말 못 넘어가요. 선생님도 이 아이가 너는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못 넘어가요. 그런데 일단 선생님이 아이를 보고 아이가 1 더하기 1만큼은 할 줄 아니까 그러면 다음 단계를 5 더하기 5로 잡지 말고 1 더하기 2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면 너는 요만큼만 뛰어넘어 보자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음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자기 눈에 보이고 이거를 내가 해보자는 마음이 생기면 그만큼은 또 가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지금 아까 제가 1번에 말씀드린 아이가 스스로 초이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라는 그 선진국 교육의 마인드하고 또 이어지는 게요. 내가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하고도 또 같아요. 그리고 그 자기가 의지를 보여줬을 때 그때 또 아이가 새로운 발전을 한 걸음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캐나다 아이들이 여기서 다 태어났다고 영어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모두가 국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듯이 특히 저는 스펠링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스트러글 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특히 막 5, 6학년인데 스펠링 정말 못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딱히 부모님이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이버후드도 정말 좋은 데 살고 그런데 그냥 거기에 약간 또 노력을 해야 되는 친구인 거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 야 그냥 그거 열심히 그것만 해 숙제해와 여기 막 써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요새는 또 어떻게 아이들을 도와주냐면 컴퓨터로 우리는 이제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들려주고 거기서 스펠링을 해보게 해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스펠링을 쓰는 것보다 컴퓨터에서 쓰면 굉장히 그 향상 효과가 굉장히 빨리 오르거든요. 아니면 아이가 조금 시끄러운 교실 환경 속에서는 집중을 잘 못하는 아이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어떤 액티비티를 받았을 때 선생님한테 여쭤볼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이거 조용한 데 가가지고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아이를 조용한 데서 이걸 풀어올 수 있도록 또 허락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의 요지는 뭐냐면 아이가 제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아이가 제일 효과 좋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찾아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다리가 불편한 친구가 휠체어를 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equality라는 말이 있고 equity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컨디션을 조건을 적용을 하면 사실은 다 불리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유리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에퀴리를 적용을 하면 키가 작은 사람은 발판이 필요하고 키가 큰 사람은 또 무릎을 굽힐 수 있는 그런 쿠션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캐나다 교육 시스템에서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캐나다 교육에서는 아이가 자기의 행동을 선택하고 자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치는 튜터링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기 의견을,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내가 고집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의사표현을 했을 때 reasonable한 supporting이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이번 여름방학에 기획한 북클럽에서는 아이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읽고 책의 어떤 부분에 자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야기해보고 조금 더 논리적인 방향으로 자기 의견을 서포트하는 그런 디스커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책에 제일 좋았던 부분 이야기해봐 그러면 그 부분을 딱 한 번 얘기하고 나서 because 뭐뭐 때문에 캐릭터가 신발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장면이 재밌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계속 디스커션을 하다 보면 그 한 문장이 한 문단으로 불어나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한국에 계신 구독자분들 우리 아이에게 캐나다 선진 교육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6월 15일까지 10% 할인하고 있으니까 아직 자리가 남아있어요. 한국 클래스는 캐나다 자리는 거의 찼거든요. 한 2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한국 자리는 조금 남아있으니까 특히 블랙 라군 시리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리즈고 우리 한국 아이들 영어 아직 잘 못하는 아이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리즈예요. 제가 정말 추천하는 클래스니까요. 한번 등록해 보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또 다른 비디오로 인사드릴게요. See you later, alligator. Bye!